저한테 써보라고 했고 그래서 써보니까 너무 좋아. 글쓰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국어과에만 필요한 제품으로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글은 학생의 생각이 담긴 데이터다. 이 맞아요. 말씀이 좀 확 와닿았고요. 두 번째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 디지털 라이브랩 자작자작 글쓰기 생각을 명료하게 관점을 다양하게 주제로 디지털 라이브랩 진행을 맡은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 이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팀플백 대표 이진입니다. 저희는 자작자작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제가 현장 교사로서 자작자작 우리 대표님에게 한번 직접 묻는 그런 시간을 좀 이제 가져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한자어의 합성어예요. 예, 자작자작이라고 약간 소리를 응용하기도 한 느낌이 나는 그런 단어인데 스스로 자자에 이제 지을 작이라는 한자어를 합성어로 결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자기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만들어가다, 창작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중의적으로는 어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아 정체성을 이제 성장시켜 나가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제 지향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글을 쓰면서 어느 정도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이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비스 네이밍으로 고민을 하다가 나온 부분도 있었어요. 다른 에듀테크들이나 최근에 나온 어떤 AI 코스웨어들은 사실은 이 사교육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이 공교육으로 넘어온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자작자작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교육보다는 먼저 이 공교육 어떤 수업을 좀 염두에 두고서 설계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이 자작자작을 통해서 뭔가 실현하고 싶은 어떤 가치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공교육 안에서 이제 자작자작은 약간 학생들의 어떤 건강한 자아 정체성 확립을 돕는 어떤 교육적 도구로 자리 잡고 싶은 생각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글이라는 게 그 글 속에는 정말 사람의 내면 데이터 정보가 정말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 결과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결국은 스스로를 찾아가는 어떤 여정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느끼실 거예요. 아마 우리 학생들도 말로는 설명을 잘하지만 그걸 이제 깊게 글로 풀어서 어떤 개념을 설명하라고 했을 때 그 지점에 가서야 내가 진짜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일종 이제 메타인지적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그러한 어떤 저널링이 축적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도 사실은 텍스트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결국은 건강한 자아 정체성 확립에 일종의 도움이 되는 여정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가치를 이제 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작자작은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이게 가장 크게 추구하는 가치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아시잖아요. 글쓰기는 전적으로 사고력의 산물이라는 게 생각 없이 이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생각 없이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교육 환경 안에서 기본적인 환경이 제공이 되면 훨씬 더 요즘 이제 교육 기조에 맞춰서 하이테크 하이터치 기조에 맞는 교육으로도 패러다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딱 꽂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글은 학생의 생각이 담긴 데이터다. 이 말씀이 좀 확 와닿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글쓰기는 고도의 메타인지 과정이다. 이 부분도 사실 국어 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교육학적 관점인데 이 두 가지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셔서 자작자작만의 어떤 강점? 사실 이 비싼 서비스들 많거든요. 근데 자작자작만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어떻게 보면 교육 환경 안에서 글쓰기 활동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적 여정이 통합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좋은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 환경 안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결국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저희 제품을 잘 쓰게 하려면 결국은 편해야 돼요. 그래서 글 쓰는 과정의 모든 여정을 보면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는 글감의 발굴과 이제 생성부터 또 학생들 스스로 쓰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쓴 결과물을 어떤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선생님의 역할들,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는 그 결과물들을 이제 책의 형태로든 어떻게든 이제 취합하는 그 여정들이 사실은 글쓰기 활동의 모든 여정을 다 이제 이해를 해야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 요소마다의 어떤 선생님들의 편의성과 어떤 시간적 절약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품에 잘 녹여 들어간 게 강점이 아닐까? 그리고 그 여정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바로 그냥 기획 의도로 넘어가서 자작자의 기획 의도 앞에서 말씀해주신 그런 강점과 연결해서 이 사실 의도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5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수업 활동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혼자 쓰는 것보다는 그룹형으로 쓸 수 있는 그 인터랙티브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글을 잘 쓰고 못 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끔 만들까라는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게 이제 두 번째 기획 의도였습니다. 그게 사실은 3번과도 연결이 되어요. 그 생각의 흐름이라는 게 약간은 이제 교사의 역할로서 교육적 의도대로 흘러가기를 바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코스웨어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글감의 설계 요소들을 제품에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이제 빨간 펜 생략이라고 표현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글쓰기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첨삭 교정 과정이 필수로 동반이 되는데 이걸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의 생각을 표현하기에 앞서서 그 이제 첨삭 교정해주는 이런 그 교정 작업들이 사실은 스트레스일 수도 있거든요. 내 생각에 집중해준다라기보다는 어떤 기술적 가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하시지 않고 학생들이 정말 생각에만 집중을 하고 스스로 이제 첨삭 교정을 하면서 자기 글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여정을 포함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로 이제 기획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의 여백이라는 표현은 이제 많은 에듀테크 제품이 시중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의 제품이 선생님들께서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오히려 저희 제품 한계에 갇혀서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정말 단순하게 기획이 되어 있는 만큼 그거를 잘 활용해서 여러 에듀테크 제품들을 섞어서 수업 모델링을 창의적으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소 기능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글쓰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국어과에만 필요한 제품으로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여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과목에 국한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이제 과목을 또 통합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열어두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게 진짜 중요한 게 이 자작자작이 국어과 코스웨어라고 잘못 소개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작자작 안에 국어과 콘텐츠는 없어요. 오히려 그냥 학생의 생각,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는 그런 활동만 돕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에듀테크이기 때문에 생각을 쓰는 그런 활동이라면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자작자작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거기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은 제품 안에서 어떤 글쓰기적 기초 기능들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필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정말 폭넓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책 제작하는 거잖아요. 바로 클릭 몇 번만 하면 바로 학생의 글이 책으로 나오는데 왜 문집 제작 서비스부터 시작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자작자작은 사실 2018년도부터 존재했던 제품이에요. 엄청 오래됐네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는 또 교육 환경이 디지털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듀테크를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이제 지금과는 달랐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글쓰기 활동을 이제 초중고 학생들이 조금 쉽게 접근하고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고 싶은 생각에 접근을 했지만 사실은 수업 안에서
그 제품을 쓰기는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었죠. 그때 당시에는. 없죠. 뭐 아무것도 없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글을 쓰는 여정의 끝에는 대부분 이제 책으로 출간을 하거나 그런 여정이 있는데 그러면 책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학교에 접근을 해보니 실제로 이제 학급 문집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급 문집을 만드실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종이에 글쓰기도 하고 이제 초등 같은 경우에는 뭐 한글팔도 쓰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한 시장들을 저희가 조금 더 인사이트 깊게 접근을 해서 책이 나오기 이전 단계에는 어떻게 교육 환경에서 글쓰기 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자작자작에서 제가 강조했었던 제일 큰 시스템이 문집 생성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으로 출발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교육 환경 안에서 글쓰기 활동들 또 그걸 기반한 수업 모델을 이해하게 되면서 글감 시스템, 뭐 AI 피드백 여러 기능들이 이제 같이 개선이 되면서 제품이 성장을 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작자작의 여정 끝에는 이제 책을 만드는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결국 책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는 학습 환경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떤 디지털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앞으로는 더더군다나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계속 제공해 주기 위해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만드는 게 정말 학생들한테 엄청난 이 만족감과 또 성취감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특히 정서적으로 맞아요. 학생한테 정말 의미가 있고 제가 이번에 자작자작으로 이제 시집을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같이 학생들한테 직접 이제 그 인쇄해서 나눠줬는데 너무 고맙다고 학생들이 맞아요. 그런 작은 표현하더라고요. 경험 하나하나가 쌓이면 글 쓰는 것 자체를 사실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 데이터를 보면 한 번이라도 책을 같이 내봤던 친구들이 글을 지속해서 쓸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 효능감을 책이라는 결과물을 통해서 부여해 주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5가지의 기능으로 이제 요약을 해서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그룹이라는 개설 기능이 있어요. 그룹은 크게는 이제 숙제형, 자유형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숙제형은 말 그대로 하나의 글감에 우리 학생들이 하나의 글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고 자유형 그룹을 개설하게 되시면 그 안에서는 하나의 글감 안에 여러 개의 글을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 그룹 타입도 계속 이제 확장해 나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혼자 쓸 수 있는 그룹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 초대하는 부분이 조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자작자작 제품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중고 학생들이 다 쓰다 보니까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그 경로가 어려우면 굉장히 장벽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학생이 직접 이제 회원가입을 여정을 다 마친 뒤에 선생님께서 이제 부여한 그룹 초대 코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입력해서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계정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 개념이 없는 친구들도 많아요. 특히 초등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선생님께서 직접 아이디와 비번을 생성을 해서 그걸 학생한테 주면 학생이 그걸로 회원가입을 바로 그러니까 회원가입 절차 없이 바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제가 이 기능을 써봤는데 한 10명, 20명이면 상관없는데 이게 저처럼 막 100명씩 가르치는 경우에는 하나하나 만들기 힘들어서 이 엑셀로 업로드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엑셀 업로드 기능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 엑셀 업로드 기능은 이제 5월달에 저희가 개선이 됩니다. 안 그래도 선생님께서 하도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일이 이제 아이디 비번 생성하기 쉽지 않으니까 엑셀로 한번 정리된 거를 업로드하면 바로 이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 주세요. 세 번째는 저희 구조의 특징은 이제 활동과 글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마지막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문집 제작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일종의 그룹은 우리가 개설하면 하나의 책
책의 개념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그 그룹 안에 우리 아이들과 어떤 글쓰기 활동을 할 것인가를 설계를 하고 그 활동 안에 다양한 글감들, 주제들을 이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은 목차의 개념으로 넘어가고 글감은 하나의 책의 챕터 개념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서 활동과 글감을 설계를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제작까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 첨삭 도움이라는 기능인데 이거는 이제 학생들 중심의 기능이에요. 대부분 이제 다른 에듀테크 제품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요즘 AI 도움도 많이 받기도 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 제품 특징은 우선은 선생님들께서 규정해주는 어떤 그 작성 가이드가 완수가 되어야 일단 첫 번째 제출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혼자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AI의 도움을 받기 전에 본인의 글이 일단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완성이 되고 난 뒤에 AI 첨삭 도움을 받았을 때 그 AI가 해주는 역할은 같은 주제에 같은 맥락으로 다른 글의 스타일을 계속 보여줘요. 네. 이 방법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요즘 이제 문해력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단어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제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AI가 추천해주는 글을 읽고 내 글을 편집하고 수정하는 이 반복되는 읽고 쓰기의 과정이 계속 이제 비판적 사고력 훈련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설계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기능도 선생님 입장에서 이제 학생들이 도움을 받게 할지 말지는 이제 온오프 옵션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글감의 유형에 따라서 이 기능이 필요한 학생도 있을 거고 이제 필요 없는 학생들은 이제 오프를 해주시면 이제 본인 생각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AI 첨삭 관련해 가지고 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꼭 하는 이야기가 이 AI가 주는 글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이상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이상할 수 있다. 틀리다가 맞아요. 아니라 어차피 생각이 이상할 수 틀리고 있다. 맞고는 없으니까 네, 맞아요. 이상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한번 파악해보고 네가 쓴 글을 가지고 AI가 이런 글을 만들어냈는데 그 글을 꼭 비판적으로 그 글이 어떤지를 파악해보게 하는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자작자작이 기본적인 글쓰기 활동이지만 AI 첨삭으로 나온 그 이상한 글을 읽는 것만으로 하나의 어떠한 문해력, 읽기 역량도 맞아요. 저는 좀 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예, 그 과정에서 어쨌든 비판적 사고는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AI 피드백 기능인데 이건 이제 선생님들을 위한 AI 기능입니다. 어쨌든 첨삭 교정 작업을 스스로 끝낸 글들이 이제 제출이 되게 되면은 선생님이 하실 일이 또 있잖아요. 피드백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5가지 지금 보여지시는 이 5가지 항목에 맞추어서 AI가 이제 분석을 하고 뭐 어디를 수정해야 되는지를 제안해주는 그런 리포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교사 관점의 항목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최근에는 서술형 수행평가도 학교 내에서 많이 하시던데 그거에 대한 평가 항목을 글감을 생성할 때 이제 그 이식을 시켜주시면은 그 글을 분석을 할 때 AI가 교사 관점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학생의 글을 판단을 해볼 겁니다. 잠깐만요. 네. 이 AI 피드백 관련해서 네. 먼저 저도 처음에 몰랐던 게 이 AI가 피드백을 해주면 그거를 교사가 수정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점수도 다 수정이 예를 들면 점수가 뭐 60점에서 80점 이렇게 네. AI가 이게 급간으로 제공을 하면 네. 교사가 예를 들면 뭐 80점, 뭐 100점 이렇게 수정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피드백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평가의 해석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글 자체를 평가하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을 평가하는 맞습니다. 관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걸 두 개를 분리를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단순한 글 평가를 넘어서서 이제 사고력 평가 중심의 데이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교사들 사이에서도 그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글에 대한 평가와 생각, 사고에 대한 평가는 분리되어야 된다. 다른 문제. 네, 다른 문제이고. 네, 근데 맞아요. 잠깐만 우리 어떠한 이 교육과정 안에서는 어떠한 이 글쓰기에 대한 평가로만 잠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고에 대한 평가로 넘어가야 돼 전환하고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계속 논의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자작자작의 어떠한 이런 방향성은
엄청나네요. 네, 공감해 주시면 저희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글 자체의 평가가 중요하기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친구의 사고와 어떤 내면적인 특성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걸로 또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향후 업데이트 계획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사실 매월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요구해 주시는 부분들을 반영을 즉각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 4월 이제 앞으로 5월도 남아 있고 계속 매월 한 번씩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사실은 제품이 개선되고 고쳐지고 네. 앞으로 나아가는데 크게 이제 8가지 카테고리에서 이제 굵직굵직하게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조금 더 기술적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전반적으로는 UI UX 개편도 당연히 동반이 될 거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고력에 대한 평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우리가 학생들한테 생각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모티브가 되는 글감이 사실 체계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이제 곧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AI 피드백 성능 업그레이드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네. 뭐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어느 정도 영어 분석, 영어 라이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네.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발전할 테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전혀 체감하지 못했던 네, 그런 속도감이라서 이게 작년에 본 자책작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네. 정도에서 여쭤보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저에게 맞습니다. 질문을 좀 해주세요. 저도 선생님께 정말 궁금한 게 많았지만 오늘의 시간 관계상 이제 제가 2가지만 질문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자작자작을 쓰게 된 이유, 네, 동기가 궁금해요. 네. 저는 2018년부터 이 학교에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도입을 했어요. 저희 학교 전체적으로. 그래서 교사도 다 이 구글 계정 갖게 됐고 학생들도 이제 입학과 동시에 다 구글 계정을 다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학생들이 교사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구글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에듀테크들을 활용을 했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저는 국어과다 보니까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문서를 활용을 했죠. 그래서 학생들의 이제 글쓰기 활동을 훨씬 편하게 그전에는 제가 이 출력물로 나눠주면 학생들이 이제 글을 쓰고 그걸 수업해서 평가하고 이런 작업들을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문서로 정말 편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 종이로 쓰는 것과 학생이 종이에 펜으로 쓰는 것과 그다음에 컴퓨터로 쓰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학생들이 종이로 쓸 때는 이 한 줄 두 줄 쓰는 것도 너무 힘들게했는데 학생들 자신의 이 기기 노트북이나 태블릿으로 쓰면은 정말 끝도 없이 써요. 너무 즐겁게. 그렇게 해서 즐거운 수업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문서로 수업을 하다가 이게 아쉬웠던 점이 A라는 학생이 글을 쓰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학생들에게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려고 하면 구글 문서 안에서 그 공유 기능, 링크 초대 기능이나 링크 주는 기능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과 학생이 서로 글을 보는 게 상당히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마침 이제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터지면서 패들렛이 대한민국 교사들한테 엄청 유행이 되고 그때 저도 패들렛을 처음 접하면서 이거다. 패들렛으로 한번 글을 써보자. 그럼 바로바로 공유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패들렛을 사용하게 됐죠. 근데 사실 여기는 안 넣었는데 원래 구글 문서에서 패들렛 넘어가기 전에 그런 공유하기 위해서 뭘 썼냐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썼어요. 예,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글을 썼었고 근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도 역시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패들렛을 넘어왔던 건데 패들렛도 정말 즐겁게 학생들하고 글도 쓰고 뭐 사전도 만들고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패들렛을 혹시 써보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패들렛은 글의 양이 길어지면 가독성이 확 떨어집니다. 한 반에 뭐 예를 들어서 학생 30명이 뭐 글을 가지고 한 800자 정도만 글을 쓰면 이 글을 다른 학생들 글을 읽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예, 가독성이 확 떨어지고 섹션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등이 있어서 그럼 패들렛도 좋은데 더 공유도 좋고 가독성도 좋은 글쓰기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알아보다가 노션을 제가 이제 드디어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션을 이제 활용을 해서 글쓰기 활동을 했는데 학생들이 노션 정말 좋아하고 잘 썼거든요. 그런데
이 노션은 원래 에듀테크로 만들어진 이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기업에서 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글쓰기 활동만 하고 싶은데 그거 말고도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고 또 노션은 A라는 학생이 글을 쓰면 이제 B 학생이 쉽게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삭제도 할 수 있고요. 맞아요. 네. 지울 수도 있고 막 장난도 칠 수 있기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섭이 너무 심해지죠. 그래서 노션을 어떻게 하면 이걸 글쓰기 수업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제가 작년에 이제 8월이었나 그 에듀플러스 위크 박람회에서 제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때 이 팀플백 자작자작 부스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에코백도 받고 대표님께 이제 에코백까지 하셨군요. 명함도 받았는데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자작자작 쓸 생각을 못했다가 저랑 또 친한 다른 이제 고등학교의 영어 선생님이 자작자작 너무 좋다고 영어 선생님이신데도 저한테 꼭 써보라고 하면서 그 선생님이 직접 대표님께 연락을 해서 그때 이 체험 코드 네. 한 달 그거를 직접 받아주셔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써보라고 했고 그래서 써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원했던 글쓰기에 또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 간 상호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원하던 기능이 다 구현이 되어서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군요. 저도 몰랐는데요. 이 에듀테크, 이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면 되게 많은 선생님들이 물어보세요. 학생들이 이 디바이스만 보고 교실에서 조용하게 뭐 글만 쓰고 에듀테크만 활용하고 이런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무슨 교실에서 뭐 의미 있는 학습이 배움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꼭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건 자작자작을 활용해서 또는 에듀테크나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데 그게 학생들이 어떤 기기만 화면만 보고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질문하기라는 이 사진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학생들이 자세히 보시면 디지털 기기만 보는 게 아니라 서책을 하나 봐요. 이거 저 사진은 작년에 제가 이 박준신의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라는 시집을 읽고 그다음에 학생이 그 시집에서 궁금한 질문들을 자작자작에 쓰는 활동을 제가 사진에 넣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요. 자작자작도 학생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인 거죠.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무언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려면 서책, 그러니까 저는 읽기는 종이책 읽기가 되게 무척이나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학생들한테 직접 종이책, 서책을 나눠주고 그걸 직접 읽고 거기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걸 기록하고 공유하는 건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자작자작을 활용해서 이렇게 수업을 설계하고요. 두 번째는 탐구하기, 그러니까 학생이 어떤 질문이 있을 때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학생과 학생이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촉진되고 그러면서 어떤 탐구가 일어나는 배움이 일어나고 생각이 성장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 자작자작 안에서 또 학생과 학생이 서로 대화하고 짝대화도 하고 모둠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학생들은 이 직접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댓글로 먼저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짝대화나 모둠 대화가 먼저 편한 학생들은 그렇게 먼저 대화를 하고 그 대화 내용을 댓글에다가 자작자작의 댓글 기능을 활용해서 댓글에서 쓰게 하든지 또는 어떤 학생들 좀 내향적인 학생들은 이 바로 대화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을 정리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자작자작에 먼저 댓글부터 쓰고 그러니까 짝의 글을 먼저 읽고 댓글을 쓰고 그 댓글을 친구들한테 읽어주는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가서 댓글을 서로 남기고 서로 상호작용 충분히 한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쓰기로 이제 통합하는
이제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원래 제가 슬라이드를 또 많이 준비했는데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빠르게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최근에 하는 건 이 자작자작으로 토론 수업이었거든요. 그 주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물 예술로 봐야 할까라는 먼저 질문을 던지고 재밌는 주제예요. 네, 학생들하고 이제 이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이야기 좀 쉽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읽기에 쉬운 책을 좀 선정해서 이거 가지고 학생들한테 마음껏 하위 질문을 좀 생성해 보자 이렇게 하고 그 질문을 이렇게 자작자작에 쓰게 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탐구.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 질문을 가지고 서로 탐구해보고 추가적인 자료도 수집해보고 뭐 이러면서 뭐 리튼 트레인도 사용해보고 다른 챗GPT도 사용해보고 또 서로가 이렇게 토론 궁금한 것들 찬반 나눠서 토론도 해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작자작에 각자 정리를 하는 이 탐구하기 활동도 했고요. 끝으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글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과 탐구가 연결돼서 그걸 자작자작에서 하나의 글쓰기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학생들이 마음껏 좀 생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선생님들 그 글감을 이제 교사가 이제 설계할 수 있는데 저는 글감을 상당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제공하고 그것이 학생들한테 어떤 글쓰기를 할 때 스케일 폴딩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저는 그 글감에 보면 문단 설정할 수 있잖아요. 1문단, 2문단, 3문단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1문단은 이런 내용 또는 1문단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 2문단은 이런 내용 이런 식으로 각 문단별로 학생들이 좀 써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좀 이 글을 좀 더 잘 쓰는 친구들은 교사의 어떤 가이드나 스캐폴딩 없이도 좀 마음껏 자유롭게 무시하고 네가 써보고 싶은 만큼 또 써볼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좀 느린 학습자라든지 글쓰기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교사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써보게 하고요. 그 다음 보통 학습자나 특히 좀 빠른 학습자들 또 능숙한 글쓰기에 상당히 자신 갖고 있는 학생들은 주제만 던져주고 마음껏 좀 자유롭게 글을 좀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수업 사례를 좀 소개해드렸는데 대표님 어떠세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 다양한 주제의 어떤 수업 모델링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되게 압축해서 설명 일단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기회 되면 어떤 상세한 사례를 한 번 더 소개해 주시면 네,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좀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우연히 알게 된 결과인데 자작자작을 이제 활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또 책도 내시고 논문도 내시고 그 교육적 효과를 또 검증도 하시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연히 이제 논문 검색을 하다가 저희 자작자작을 통해서 이제 등재를 한 논문을 발췌한 내용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좌측인 거고요. 그리고 우측은 실제 이제 선생님께서 접니다. 학교에서 지표를 검증을 해주셨던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히스토리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그 작년 2학기 때 자작자작 활용 글쓰기 활동이 우리 학생들이 역량에 좀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될까가 좀 네. 궁금했고요. 제가 마침 또 그때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AI 융합 교육 전공에 너무 바쁘세요. 진학을 하면서 네, 겸사겸사 뭐 논문도 써볼까 뭐 이런 생각에 한번 이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이제 보시는 자모비거든요. 이거는 자모비로 돌린 결과인데요. 매우 유의미한 결과. 어떤 나왔다. 항목에 대한 지표가 긍정적으로 보여지던가요? 전부 다 했어요. 제가 이제 포시 네. 역량인 이제 협업 능력, 아, 소통 능력, 네.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 라이팅 필력이라고 했는 부분 이제 정확히는 글쓰기 효능감. 내가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네. 얼마나 의미 있게 생각하는 요거였는데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네, 지표가 조금씩 상승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단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되게 뜻깊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상으로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네 인사. 네, 저희도 방송이 너무 낯설어서 긴장도 많이 했는데 일단 앞으로 더 나은 컨텐츠로 준비를 일단 해보도록 하고 요즘에 AI 시대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글쓰기가 왜 더 중요한지 또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도 스스로 더 깊게 자문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작자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지금 이 디지털 라이브랩에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이 AI 시대의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크게 공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브랩을 시청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글쓰기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또 글쓰기와 또 질문하기, 토론하기 이게 다 통합되어서 우리 학생들의 사고를 키워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작자작과 함께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우리 디지털 라이브랩 자작자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